이형기의 폭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폭포라는 자연현상을 통해 인간 존재에 대한 비극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폭포가 있는 벼랑이나 산이 화자가 되어 독자 또는 시인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칼자욱이라는 강렬한 이미지를 통해 시인이 자주 표현하던 존재의 고독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폭포 그러면 작품이 두 작품이 있어요. 그 중에 더 유명한 작품은 김수영의 폭포입니다. 김수영의 폭포가 먼저 가장 유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것과 대비되는 작품으로 이형기의 폭포를 많이 건드려요. 어쨌거나 간에 김수영의 폭포는 사회적 자아의 정의로운 모습을 형상화했다면, 이형기의 폭포는 실존적 개인의 비극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점을 알면은, 만약에 이게 박스보기로 나오든 아니면 지문에서 비교대조로 나오든 공통점 차이점에서 우리가 주제의식의 차이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형기의 폭포 전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 아는가, 나의 등판을 어깨에서 허리까지 길게 내리친 시퍼런 칼자욱을 아는가? 질주하는 전율과 전율 끝에 단말말을 꿈꾸는 벼랑의 직립, 그 위에 다시 벼랑은 솟는다. 그대 아는가, 석탄기의 종말을, 그때 하늘 높이 나르던 한 마리 장수 잠자리의 추락을. 나의 자랑은 자멸이다. 무수한 보관들이, 그 무수한 수정체가 한꺼번에 박살나는 맹목의 눈보라. 그대 아는가, 나의 등판에 폭포처럼 쏟아지는 시퍼런 빗줄기, 2억 년 묵은 이 칼자욱을 아는가. 자, 우리가 이형기의 폭포 전체를 읽었으면 이제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 아는가. 자, 여기서 말하는 그대는 청자겠죠? 내포 청자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이때 그대가 바로 시인이에요. 그러니까는 시인을 청자로 놓고 그 다음에 나의 등판을 길게 내리치는 시퍼런 칼자국을 아는가 그랬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는, 화자는 산을 의인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잘 생각해야 돼. 거꾸로 봐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산이 화자이고 그 다음에 시인 내지는 인간이 청자로 설정되었다. 그럼 나의 등판은 뭐겠니? 절벽이죠. 절벽을 보면 돼요. 어깨에서 허리까지 길게 내리친, 한마디로 산을 타고 길게 내리뻗은 시퍼런 칼자국을 하는가. 이 시퍼런 칼자국이 바로 폭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산이 있어. 산이, 자, 화자가 이제는 청자에게 이렇게 시인이야 얘기를 하는 거야. 얘가 화자가, 너 아니 뭐 나의 등판이 여기에, 등판이 여기에 쫙 해가지고 쫙 내리치는, 확 물 내려가는 것을 너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청자인 화자가 귀를 쫑긋 하고서나 그렇구나 라고 듣는 거죠. 그런데 이 폭포를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칼자국, 또 더더군다나 시퍼런 칼자국이라고 해서 날카롭고 섬뜩한 이미지와 그 다음에 무엇을, 비극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아이고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랬더니, 산을 인간의 다른 표현으로 본다면, 산을 그냥 산이라고 보지 말고 화자를 인간이라고 본다면, 고통받는 인간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어떻게 날카로움의 이미지, 감각적으로 형상화했다고 볼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또한
아까 전체를 읽으면서 봤듯이 동일한 구조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대 아는가 뭐뭐를 아는가 이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대 아는가 뭐뭐를 아는가 라고 하는 동일한 시어나 식구의 반복, 즉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형식적인 통일감과 그 다음에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1년은 산해난 칼자국으로서의 폭포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2연 보겠습니다. 질주하는 전율과 전율 끝에 단말말을 뭐하는? 꿈꾸는이에요. 그럼 질주하는 전율은 폭포가 쫙 떨어지는 속도감이죠. 그 떨어지는 날 빡 하고 터진단 말이에요. 빡 하고 터지는 게 바로 뭡니까? 단말마예요. 죽을 때 임종할 때 하고 하는 거거든요. 꿈꾸는 벼랑의 직립이라고 하는 것은 자 떨어지는 속도감과 떨어지는 소리 그건 뭐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 떨어지는 건데 그 떨어지는 걸 꿈을 꾼다는 거예요. 즉 삶의 수반되는 어쨌든 간에 저쨌든 간에 삶을 살아가면서 가질 수밖에 없는 좌절과 그 다음에 무엇을 절망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의연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서 하지만 그러한 벼랑의 직립 속에서 다시 벼랑이 뭐예요? 올라가고 있죠. 솟는 거예요. 솟는다는 건 뭡니까? 상승의 이미지로 벼랑에 형성된 폭포의 모습이다.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오히려 벼랑은 솟아오른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연 벼랑의 직립 위에 솟은 폭포. 3년 보겠습니다. 그대 아는가? 그대 아는가? 추락을 아는가가 되겠죠? 도치가 되겠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추락을 아는가 뭐라고? 도치. 석탄기의 종말을 석탄기? 고생대 중엽이라고 보면 되고 그때 하늘을 날던 한 마리 장수잠자리의 추락을 하는가. 이때 장수잠자리의 추락이라고 하는 것은 폭포가 떨어지는 모습이며 비극적 정서 아까 벼랑에 쭉 떨어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부각하고 있다. 그런데 이 장수잠자리는 추락할 수밖에 없는 실존적 한계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또다시 하늘 높이 날고자 하는 인간 존재의 비극적 모습을 상징한다라고 보시고 별표 빵 쳐놓으세요. 자, 3년은요. 폭포의 하강. 나의 자랑은 자멸이다. 자멸이 뭐예요? 스스로가 죽는 거죠. 그죠? 스스로가 몰락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멸, 그럼 추락하는 폭포의 모습이고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그래? 자멸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 실패하는 거. 실패하는 게 바로 나의 자랑이래. 무슨 법이야? 역설법이죠. 하지만 여기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뭐야? 실존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그것을 극복하려고 한대요. 근데 이건 실존적 한계이기 때문에 이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하지만 그러한 실패를 반복하면서도 계속 추구하는 그 모습, 그 인간의 비극성, 그것을 나는 자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무수한 보관들이 떨어지는 폭포들이 추락하는 잠자리의 잠자리는 뭐예요? 보관 동자가 하나가 아니래죠? 그 무수한 수정체가 한꺼번에 박살나는 맹목의 눈보라. 맹목이야. 맹목이니까 뭐야? 맹목적이다. 그 맹목이야. 어떠한 목적도 없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폭포 이미지. 폭포수의 떨어짐을 자연현상 자체로 이해할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의 현상에 불과한 것이다. 현실적 고통으로 인해 끝없이 절망하는 실존적 존재인 인간의 삶을 투영하고 있는 구절이다. 그냥 빡 하고 터진 눈보라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정도가 좋아요. 그래서 즉 이 부분은 떨어져서 흩어지는 폭포의 물보라 정도로 이해하시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 뭡니까? 자멸의 모습이다
라고 본다면 사연은 폭포의 자멸을 다루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가 전체적으로 좀 어렵네요. 그죠? 해설이. 그대 아는가? 이 칼자국을 아는가? 한 번 더 나오나요? 나의 등판에 폭포처럼 쏟아지는 시퍼런 빗줄기? 아까는 칼자국이었는데 그죠? 날카로움과 비정함의 이미지면서 시각적 심상이다. 이영년묵은 아까 고생대 중엽 기억납니까 그거? 자, 폭포가 형성된 시기가 아주 오래되었다는 것과 고통과 비극의 깊이가 아주 깊다는 것을 부각하고 있다. 어쨌거나 간에 1년과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수미상관적 구성이고요. 형태적 안정감과 리듬감을 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연, 오래된 칼자국과 같은 폭포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형기의 폭포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안 좋아. 요거 만약에 지문으로 딱 나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살짝 보기나 선택지를 틀어버리게 되면 되게 현학적이고요. 그 다음에 철학적인 그런 시가 돼버려요. 근데 사실은 원래 이 시가 철학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난이도가 확 급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어떤 인문제재, 철학 지문하고도 연결시켜서 지문 자체를 독서 지문 놓고 그 다음에 박스 보기로 이 작품을 집어넣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난이도가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돼버린다. 그런데 이런 난이도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작품들은 의외로 또 난이도를 훅 떨어뜨리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왜? 지문 자체가 어렵잖아. 근데 문제 자체도 문제도 어려우면 학생들 거의 뭐 멘탈이 훅 나가버리거든요. 근데 출제자들은요, 난이도가 선명하게 구별되는 어떤 등급 라인을 끊어주는 그런 거는 좋아하지만 수험생의 멘탈을 훅 나가게 하는 그런 거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어렵기만 한 문제, 이거는 지양하거든요. 어렵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어느 정도까지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이라고 하는 그런 요소를 달성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좀 찬찬히, 조금 어렵더라도 찬찬히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그냥 익히는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전체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정적이고요. 관념적이고 비유적이다. 그래서 이 관념적이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봐도 돼요. 단호한 어조고요. 존재에 대한 비극적 인식과 존재의 고통과 비극성을 다루고 있다. 자연현상을 통해 인간 존재에 대한 비극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그대 아는가 나의 득판을 시퍼런 칼자국을 아는가. 그대 아는가 한 마리 장수 잠자리의 추락을. 나의 자랑은 자멸이다. 박살나는 맹목의 눈보라. 시인은 폭포를 1년과 5년에서는 칼자욱이라고 표현했고요.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보라를 한 마리의 장수 잠자리의 추락 또는 박살나는 맹목의 눈보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늘을 높이 날다가 추락하는 장수 잠자리를 통해 추락할 수밖에 없으면서도 높이 날고자 하는 인간 존재의 비극성,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갖는 맹목성을 통해 인간 존재의 비극성을 다시 한번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산을 시적 화자인 나가 되어 시인이자 청자인 그대에게 말하는 방식이다. 어찌 본다면 주체와 객체가 전도된 듯한 그런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대 아는가 나의 등판을 이라고 해가지고 나의 등판에 시퍼런 칼자국으로 표현된 폭포가 있으므로 나는 폭포가 있는 곳, 즉 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시는 폭포가 있는 벼랑이나 산이 화자가 되어 독자 또는 시인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나 시인이 산에게서 얘기를 듣고 알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인의 깨달음,
이라든가 인식이라는 것을 표현함으로써 독자에게도 무엇인가를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요소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형기 시인의 폭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그 다음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